안녕하십니까, 난감한 선생님입니다. 이 영상은 제가 왜 난감한 손생님이 되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찍고 있습니다. 우선 난감하다 라는 뜻은 아마 한국인 분들은 모두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단어를 제 유튜브 네임에 이름에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저는 아시다시피 태국 파견 한국어 교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4구역 이산 지역에 있고, 이 구역장님과 함께 어디 잠시 갔다가 다녀오는 길에 국악과 퓨전이 된 음악을 들었어요. 석동화라든지 전래동화에 나오던 주인공들을 응용한 노래. 그 중에서 제가 여러 개 듣다 보니 난감하네 노래를 들었을 때 왜냐하면 지금 이제 태국의 학교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모든 태국의 학교 아닙니다. 몰라요. 하지만 요것은 비슷할 거예요. 재능 대회라고 학교별로 이제 뭐 쓰기, 그림 보고 말하기, 연극 등등의 학교별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1등, 2등 이렇게 수상을 한 팀에게는 상장을 주고, 그 상장이 대학 입시에서 아주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학교 양달라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이 필요한데 저한테 대본을 조금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지? 항상 그래서 작년에 무엇을 했어요? 토끼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생각해보면 한국 전통 전래동화, 물론 제가 어렸을 때는 아마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 콩쥐 팥쥐, 과연 한국에 지금 21세기 한국에 콩쥐가 있을까? 흥부와 놀부가 있을까? 조금 항상 천편일률적인 것에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군가라고 이렇게 용왕님이 아파서 이제 자라에게 토끼 간 가져와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해서 간을 가지러 자다가 갔지만은 이렇게 토끼에게 속아가지고 몸 가지고 오니까 용왕님이 내가 생명을 빼앗으려 했다니 참 나빴구나 라고 하는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수군가 같은 경우는 그 자라의 입장에서 생판 보지도 못한 바다에 살기 때문에 토끼를 알 수 없어요. 그런 토끼를 잡아오라니까 토끼가 누군지 또 어떻게 알고 도대체 내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난감하네 라는 상황.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알던 전래동화를 조금 각색한 너무 재미있었어요. 물론 배짱이 창가와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시 재각색한 게 저는 너무나도 좋았어요. 우리 한국 문화를 조금 다르게, 결국에 용왕전, 토끼전 비슷해요. 하지만 조금 그렇게 시각을 다르게 보는 것이 정말 색달랐어요. 그래서 난감하네 그 멘트가 저한테 탁 이제 뇌리에 박혔어요. 꽂혀 있었는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 저도 아마 저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 과정을 함께 친구들 봐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국어가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맞춤법 같은 경우도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틀렸어요. 그럼 뭐 한국 사람인데 뭐 어째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간혹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어서 항상 매일 틀리던 문법들 뭐 봐라, 돼 같은 거 이제 똑바로 고쳐서 쓰면 친구들이 조금의 비난 혹은 힐난? 비웃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가 그렇게 한국어를 쓰다니. 그래서 제가 조금 제가 난감한 선생님으로 선택한 이유는 지금 자체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상황이 조금은 난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국어 교사가 되기 전에 잠시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했습니다.
영어라는 외국어는 제가 공부만 하면 알려주는 것은 같은 한국인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명하기는 쉬워요. 다만 공부해야 할 양이 한국어에 비해서 많다. 물론 한국어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책을 봤을 때 한국어 공부도 물론 더 깊게 잘 하려면 2시간, 3시간 해야 되지만 제 지금의 비유로는 영어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공부를 하려 하면 한국어는 1시간 정도 해도 알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는 아는 게 끝이 아니라 특히나 한국어라는 자체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저는 그 컨텍스트, 그 문맥이 무엇인지 공부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설명하기가 참 난감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상황이 재미있어요. 한국인과 한국인들끼리는 절대로 질문하지 않을 내용들을 외국인들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조금 난감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는 마살라캄 대학교 세종학당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말에 세종학당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들은 전공이 한국어입니다. 그리고 토픽도 2급에서 3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에 날씨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날씨가 초급이면 날씨가 추워요, 더워요 하겠지만 날씨가 설렁하다.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썰렁하다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사전을 찾아보니 설렁하다의 조금 더 강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날씨가 설렁하다는 또 설렁탕은 알겠지만 날씨가 설렁하다 또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난감한 상황과 부딪히고 하지만 그 상황을 풀어가는 과정이 재미있기에 또 한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감한의 한은 한국어입니다. 난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제 성이 손이라서 손생님, 난감한 손생님으로 장명을 했습니다. 제 장명의 이후에는 저의 개인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난감한 한국어 교육이 더 이상 난감해지지 않을 때까지 난감해지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생들과 함께 의견을 주고받고 그래서 한국어가 더 이상 난감해지지 않을 정도로 혹은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학생이 선생님 난감하다가 무엇이에요? 질문하면 이렇게 영어로 쓰면 awkward 이렇게 단어로 쓰지만 영어로 가르치는 것은 물론 효과적일 때가 있지만 그럼 그 학생은 그 영어 단어를 아는 것이지 한국어 단어를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제 수준으로는 학생이 난감하다에 대해서 무엇이에요? 질문하면 정말 설명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언젠가는 난감하다라는 형용사를 학생들에게 한국어로만 설명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미로 난감한 선생님, 난감한 한국어를 가르치는 손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에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NG Teacher입니다. 여러분 NG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NG 장면, No Good이라고 하지만 실제 영미권에서는 NG라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No Good Picture라고 말해주면 이해는 해요. 하지만 그들은 Bloopers라고 많이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나라 말이지만 현지인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려주는 혹은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학생들이 이렇게 사전에서 아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 현지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를 알려주도록 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NG가 no good이 아닌 new good teacher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NG teacher라고 장명을 했습니다. 난감하네.